번째 생방송인데요. 오늘은 육면체로 소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로 소묘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번개로 생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고요. 요 다음 수업 레파토리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께 예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꼭지로 생방송을 지금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소묘고요. 보통 이제 추임미술 하시는 분들이나 입시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연필 소묘겠죠. 그래서 그 연필 소묘 부분의 기초 소묘 과정부터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제 채널에 가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이제 재료나 어떤 성급기라든가 명도 단계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상에서 보통 이제 하는 양식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해드리고 진행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젤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이제 기초 소묘 하시는 분들, 특히 취미나 수채화, 정물 소묘, 인물 소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시게 되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6년체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급기나 명도 단계는 채널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육면체죠. 6년체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지는 이제 드로잉하고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펜 드로잉 같은 부분들에나 아니면은 간단한 수채화를 활용할 수 있는 워터브러쉬 펜을 이용한 간단한 수채화 형식이라든가 이런 아주 간단하게 취미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6년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계신 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볼 수는 없고요. 보면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요, 연필입니다.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연필이고요. 모노 J라고 되어 있죠. 이 모노 J 사비 연필을 가장 많이 쓰죠. 이젤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모노 J 사비 연필을 많이 쓰고요. 소묘를 할 때는 지우개를 이런 지우개를 많이 씁니다. 여기 떡지우개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떡지우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그 톰보 지우개보다 지워지는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잘 지워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 톰보 지우개보다는 이 떡지우개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오늘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소묘를 진행을 하실 때는 찰필이라든가 솜이라든가 문지르는 도구 같은 거 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츰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연필하고요. 이 연필하고 지우개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게 이게 이제 화판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화면에는 안 잡히는데 이게 이젤에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게 이제 육면체고 앞으로 이제 화면을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이런 식으로 그 예시 정물 내지는 물체들을 놓고 여기다가 바로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이쪽 오른편에 설명도 같이 들어갈까, 필요한 설명이나 메모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적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육면체 진행은요, 항상 제 영상에 보시면, 채널에 있는 제 영상에 보시면 육면체를 그리기 전에 필요한 그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영상을 켜놓고 한 20분 정도를 가만히 놔뒀던 것 같은데요. 많이 늦었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면체 그리실 때는 일단 화면에서 육면체 수직으로 내려가 있는 선이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 수직선을 먼저 잡아주세요. 선을 그으실 때는 자연스럽게, 선을 그으실 때는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선의 느낌으로, 위하고 아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의 선을 구사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선긋기 연습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직으로 선을 그어 주시고, 저는 이걸 이제 Y자 형태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자세가 촬영을 하면서 옆에서 삐딱하게 지금 그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자세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Y자형이죠. Y자형이고요. 이 Y자형을 먼저 잡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선을 잡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각도는 거의 45도 각도예요. 그래서 이 아래로 이렇게 십자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죠. 자, 아래쪽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투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평행인 선은 눈높이상의 소실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태를 잡는 순서 이렇게 되죠. 처음에 형태를 잡는 순서 첫 번째 형태 잡는 순서죠. 형태 잡는 순서 Y 라인에서 마름모를 잡고 양옆 이런 순서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육면체 그리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형태를 정리하는 단계. 꼭지점 위주로 진하게 잡아주시면서요. 맨 앞쪽이죠. 항상 모든 그림은 맨 앞쪽에 있는 포인트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 잡을 때도 진하게 꼭지점부터 잡아주시고 끝 꼭지점을 잡으시고, 자, 아래쪽으로 살짝 모이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요, 투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시를 과하게 주지는 않을 거고요. 약간 모이는 정도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꼭지점 이렇게 해서 형태가 나는데, 바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항상 들어가죠. 그림자는 그림자의 각도, 그리고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 빛의 기울기 잡아서 요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가 모든 꼭지점에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변이 아래로 떨어져서 그림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그림자를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얘기하는 형태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과정은 저는 명암이라고 간단하게 진행을 시키는데요. 명암이라고 하는 과정은 밝음과 어둠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정확하게 칠해주면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여기서 어두운 부분을 들어갈 때,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색을 깔 때, 이젤에서 하는 소매에서 가장 먼저 연습하게 되는 선연습했던 느낌을 그대로 구사해 주시면 되세요.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세로선, 가로선, 자, 색이 먼저 시작하는 라인, 밝음과 어두움이 맞닿는 경계면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적당하게 눕혀주시면서 깔아주시면 되세요. 첫 생방송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정적인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하면서 계속 뭐 익숙해지겠죠. 어두운 부분. 자, 어두움은 그림자가 포함을 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림자까지 포함해서 어두움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을 명암 단계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충분히 어둠을 좀 깔아주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느낌으로 일단 가로선하고 세로선 위주로만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 기본적인 채널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진행하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가로선, 세로선 외에 조금 더 자유롭게 구사하는 선을 같이 포함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좀 깔아 주시고요. 연필로 여기 색을 까는 방법은 밑색이 깔리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교차되게 깔아준다라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정설이에요. 예, 물론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비껴치듯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더 색을 깔기가 좋다. 하지만 초반에는 너무 다양하게 색을 깔 때 방향을 너무 다양하게 구사하면 오히려 색이 좀 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적당하게 조금씩만 틀어주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깔고 일단 어둠을 충분히 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충분히 깔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 어둠이 가장 강하게 올라갈 부분은 이 꼭지점 부분이 됩니다.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 멀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꼭지점 부분에 가장 어두운 색을 일단은 길게 깔아주세요. 길게 긴 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깔아주시고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톤을 빼줍니다. 자,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진하고요. 뒤로 가면서 흐려지죠. 보통 이제 선을 쓰실 때 연필을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연필을 잡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선을 쓰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엄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먼저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3개로 감싸줍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살짝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대신에 이제 선을 쓰실 때 항상 엄지 손톱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게 가장 선을 이쁘게 그릴 수 있는 자세가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항상 엄지 손톱이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 엄지 손톱이 보고 있죠? 화면을 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항상 연필을 쥐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단계가 명암 단계예요. 어두움만 먼저 깔아주는 단계죠. 이 어두움을 어느 정도 까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 소묘의 색채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째 단계가 이제 덩어리 단계입니다. 덩어리 단계에서는 어둠을 깔면서 중간 톤하고 밝은 톤을 동시에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양감이 느껴지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포인트부터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고요. 연필이 아까보다 조금씩 이제 세워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조금씩 세워질 거고, 연필 선도 색이 올라가면서 점점 짧아지죠. 연필의 선도 점점 짧아지고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올리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갔어 가지고요. 조금씩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제가 계속 확인할 수는 없고요. 질문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돌리시고요. 조금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녹화 시간도 길어진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자, 어두운 부분. 자, 이제 중간 톤입니다. 어두움, 중간 톤이죠. 이제 중간 톤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초니까 기본부터 차근차근 올리겠습니다. 길게 써서 중간 톤 부분을 정확하게 올라가시고요. 자, 이 중간 톤 부분은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뭐 앞쪽을 조금 어둡게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요. 뒤쪽을 조금 잡고 앞쪽을 조금 밝게 해주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뒤쪽 부분을 살짝 잡고 앞쪽으로 나오면서 기본 톤을 깔 때는 풀어주는 방식을 택하죠. 왜냐하면 중간 톤도 밝음하고 똑같은 빛을 받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음과 어둠, 흰색과 검정색이 부딪힐 때 그 사이가 훨씬 더 밝아 보인다라고 하는 명도 대비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쪽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빛의 방향이 들어오는 각도가 점점 어두워져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더 어두움을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앞쪽에도 조금 더 색을 더 진하게 칠해주거나 묘사를 하면서 더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밀고 나오겠습니다.
가운데서 제가 그릴 수가 없어서 예, 잠깐 섰어요. 서서 그리면 되겠네요. 톤을 깔아주시고 적당하게 중간 톤을 깔아주시고요. 연필 소리 들리시죠? 소묘 선생님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이 연필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릴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톤이 들어가고요. 가급적이면 테크닉적인 요소들은 다 뺐고요. 아주 소묘 기본적인, 가장 처음에 이제 소묘하시는 분들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직선 개념이랑 그런 것들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 들어가면서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중간면인데요. 저쪽에 있는 정물을 보시면, 육면체를 보시면 아래쪽에도 그림자가 있죠. 예. 중간면의 아래쪽 바닥면에도 그림자가 존재한다. 이 그림자는 앞으로 나올수록 더 진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왜일까요?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네, 가깝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오면서 더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화면보다 영상에 들어오는 색감이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찍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바로 생방으로 찍을 때 단점이 초점을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찍히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질 못해서 간단하게 성능이 괜찮은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자, 위쪽을 조금 더 어둡게 잡으면서 톤이 들어오고요. 쭉쭉 깔아줍니다. 쭉쭉 길게 깔아서 어둠을 잡으시고, 자, 이제 밝은 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밝은 면은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나오면서 풀어줍니다. 형태 잡으면서 보조선으로 썼던 선들이 되게 약해서 굳이 지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지우지 않고 길게 들어와서 밝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가 덩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감이 조금 보여지죠. 자, 어두움만 들어왔을 때보다 밝음과 중간 톤이 들어오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톤의 대비가 조금 약해진 경향은 있지만 입체적인 느낌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죠. 자, 덩어리 단계가 들어가고 나면 네 번째로 들어가는 단계가 묘사 단계예요. 근데 이 묘사 단계는 덩어리 단계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묘사. 그러니까 덩어리를 좀 더 단단하게 덩어리도 같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묘사가 같이 들어가는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4단계 정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묘사 후에 여기에다가 정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5단계로 설정해서 여기다가 정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단계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덩어리를 좀 더 다듬으면서 묘사로 진행하는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부터 먼저 찍어서 올리고요. 과감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올립니다. 과감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올리고 연필선이 좀 짧아졌죠? 꺾어지는 부분에서 한 번씩 이렇게 튕겨서 걸어주는 손을 씁니다. 자, 포인트에서 강하게 찍어 올리면서 포인트감을 주시고요. 특히 이 모서리 쪽이 색깔이 진하겠죠? 꺾이는 부분 멀어지면서 풀어지고요.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톤을 풀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계속해서 맞춰주시고요. 지금 들어가는 선 느낌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선을 쓸 때 마지막에 이렇게 선을 쓸 때는 초반에는 이렇게 길게 썼죠. 초반에는 길게 쓰는데 점점점 뭐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들어왔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느낌, 더 마지막에는 이런 느낌의 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길어지면서 점점 짧아지는 선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다음번 생방부터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많이들 못 들어오시나 봅니다. 당연히 다들 주무시겠죠 지금. 그리고 꺾어지는 부분에서 잠깐 찍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톤을 맞춰줍니다. 이 뒷부분에서 정리할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뒷부분의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아래쪽 그림자를 찍어서 올리고요. 앞쪽에서 강하게 밀어넣어주고 차근차근 풀어냅니다. 물체하고 맞닿아 있는 면에서 어두운 색이 나오고요. 이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물체하고 맞닿아 있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풀어주는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을 좀 풀어주시고요. 연필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손을 살짝 문질러서 풀어주시면 뒷부분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선들은 이제 좀 닦아주시고요.
지금 지우개를 거의 안 썼는데 이렇게 지우개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빠르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지우개를 많이 안 쓰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묘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묘사를 또 진행하다 보면 지우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죠. 네. 자, 이제 중간면 들어가죠. 중간면 위에 꺾임. 여기는 조금 더 꺾이는 느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촬영하는 장비가 가운데 없으면 굳이 지금 2단계에서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요. 그리기가 너무 불편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좀 잡아놓고 자, 다시 위쪽에서 힘있게 한 번씩 이제 걸어주는 선도 써주시고요. 네. 여기 부분에 있는 색깔보다는 밝은 색을 유지하셔야 되죠. 중간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면, 중간면, 어두운 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덩어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모서리에 하이라이트들이 조금씩 있어서 이제 모서리 부분도 표현을 하시고 사이드 외곽 부분에서 정리가 들어가고요. 아래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색을 조금 밝게 진행을 해줍니다. 진행하고 그림자 부분 바닥에 천이 깔려 있어서 그림자 부분이 형태 변화가 조금 보이네요. 네. 앞쪽으로 나오면서 조금 진하게 잡아주시고요. 실제로 보이는 그림자 방향은 요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그림자의 빛의 각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느낌을 조금 더 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중간톤까지 적당하게 이제 들어왔고요. 밝은 면으로 가겠습니다. 밝은 면은 자, 연필 세우는 거 보이시죠? 최대한 연필을 바짝 세우면서 밝게 진행해 주시고요. 바로 외곽 부분도 이제 정리가 들어가시면 되고
아래쪽에서는 조금 하이라이트를 잡을 수 있게 초반에 그려놨던 라인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 지우개를 살짝 눌러서 빼주겠습니다. 외곽 부분 닦아주시고 어두움이나 중간톤의 밀도하고 조금 맞출 수 있도록 밀도를 맞춰줄 거고요. 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이제 구사를 해주세요. 조금 짧게. 자, 중간면 어둠과 이제 밝음을 밝음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에 어둠과 밝음이 부딪히는 부분에 있는 아주 작은 중간면들을 좀 잡아주시고요. 참고로 이제 저기 육면체는 제가 종이로 직접 만든 겁니다. 예전처럼 학원들의 석고소묘 때처럼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있긴 한데 뭐 좀 깔끔한 게 필요해서 제가 종이로 일단 만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석고 질감처럼 안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뭐 종이다 보니까. 예. 자, 중간 면에서는 연필을 글씨를 쓰는 느낌처럼 이렇게 연필을 잡으시고 중간 면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그 각이 져 있는 부분들에는 중간면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 중간면도 확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중간면이 있겠죠. 예. 심지어는 뭐 종이에도 두께가 있고 칼날에도 중간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니까요. 네. 중간면, 밝은 면의 면들을 정리하고 뒤쪽에서 조금씩 톤을 올리면서 분위기를 맞춰줍니다.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밝은 색을 유지할 수 있게 계속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항상 선의 방향은 아래쪽에 들어간 선의 방향과 엇갈리게 부딪히는 게 가장 잘 보이는 선의 방향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외곽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지우개를 좀 틀어주시고 자, 마지막 마무리는 포인트부터 한 번씩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포인트감을 한번 잡으면서 모서리에 하이라이트도 좀 남겨주시고요. 지우개로 네. 모서리를 활용해서 찍어줍니다. 너무 튀면 손으로 좀 문질러 주시고 중간면도 만들어 주시고 뭐 만든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중간면을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모서리에 뭐 깨진 조각이나 일반 석고 같은 경우는 깨진 조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그리는 거는 이제 종이로 만들어진 육면체라서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종이가 붙어 있는 종이의 접합면 묘사하기에도 조금 그래서 네, 그냥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이제 석고를 좀 보면서 깨지는 어떤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육면체를 그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 상태에서 연필을 길게 쓰고 점점 짧게 쓰면서 밀도를 올리고 색을 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교차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톤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예. 연필을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그림 그리기가 편해지십니다. 보통 이제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거죠. 선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형태를 그릴 때 긴 선으로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 네. 밝음과 어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빛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 뭐 이런 거 정도가 기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비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좀 채워주시고요. 좀 밀도가 필요하거나 여기서 뭔가 좀 선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들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또 선을 넣어주시고, 보통은 이제 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지우개로 반사광 쪽으로 이렇게 털어서 반사광 효과도 내주는데, 오늘은 지우개를 많이 쓰지는 않았네요. 네. 이렇게 진행해서 그림자를 조금 더 만져주시고요. 여기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 뭐 뒤에 빼는 어떤 과정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쪽에서 이렇게 살짝 문지르면서 그림자를 조금 빼주면 조금 더 뒤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뒤쪽 부분을 잡는다든가 무리하게 어둠을 당기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톤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외곽을 깨끗하게 한번 지우시고, 너무 바짝 붙여서 지우는 것보다는요, 살살살 문지르면서 외곽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외곽 부분을 잡아내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네. 지우개를 털어주시고요. 날짜가 4월 31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젤에서 그리는 육면체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화면에서 보니까 여기 조금 깎인 느낌이네요.
오늘 또 번개로 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요 부분 요거하고 전에 생방송 첫 번째로 했던 드로잉을 편집해서 실시간 생방송 홍보하는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생방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진행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뭐 밤 12시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밤 12시 정도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네. 화요일이나 화요일, 목요일 또는 뭐 월요일, 수요일 밤 12시 정도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기초 소묘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일단은 부담 없이 어디서든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늦은 새벽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생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